빨간펜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김준우라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EBS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거기서 이제 언니, 오빠, 그 다음에 형, 누나들과 함께 또 역사를 또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이랍니다. 자, 이번에 빨간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 해가지고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 제공된 키트 있죠. 자, 키트를 보면서 이제 짧은 시간 함께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키트 가져오시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쫙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태조라고 써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조선의 문을 연 왕 태조입니다. 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역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자, 이제부터 시작? 하고 쭉 가다가 끝!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는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조선을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건 그 전에 있었던 나라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조선 전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고려. 정답입니다. 자, 이 고려라는 나라가 조선 전에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태조 이성계, 본명이 이성계거든요. 이성계라는 사람은 고려의 신하였습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무신이었어요. 자, 고려가 끝날 무렵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었냐면 위쪽에서 중국 쪽에서는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들은 홍건적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일본 쪽에서 배 타고 올라오는 왜구 해적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굉장히 이런 혼란 속에서 고려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많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남쪽에서부터 올라왔던 그 왜구들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웠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황산 지역, 전라남도 이쪽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황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크게 승리를 했거든요. 고려의 백성들이 오, 영웅의 등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성계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왜구도 이제 진압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관리에서도 직책이 올라갔던 이성계는 다음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무슨 명령이었나? 그 당시 최영이라는 사람이 이성계를 보고 가라! 요동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가서 요동 지역을 빼앗아와라! 라고 이성계한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요동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중국 사람들이 세운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라고요? 명. 한 글자입니다. 네. 이 명나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가서 요동 이 지역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성계가 반대합니다.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죠. 자, 첫 번째. 원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름에 농사 짓느라 바쁜데 군대에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북쪽에 있는 요동을 공격하면 지금은 좀 잠잠해진 남쪽의 왜구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름에 군대를 딱 일으켜서 전쟁을 하면 비가 막 내리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들이 굉장히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4가지 이유로 저희는 반대합니다. 라고 이성계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네,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거 진짜 무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 응, 아니야. 가라면 가. 라고 해가지고 이성계는 결국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성, 지금 북한에 있는 개성이거든요. 그 당시 개경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쭉 가요.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 압록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위화도라고 하는 섬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약 한 19일 정도 걸렸어요. 가기 싫은데. 그런데 위화도에 딱 도착했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압록강물이 탁 불어가지고 그 섬에서 잠시 한 14일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아니다. 근데 군인으로서 위에 있는 사람의 명령을 어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권력을 잡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개경으로 쫙 가가지고 이긴 다음에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요거를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해가지고 위화도 회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화도에서 개경까지 오는데 9일밖에 안 걸렸어요. 가는데 19일이었거든요. 엄청 빠르게 야 늦으면 우리 큰일 날 수 있어 해가지고 가서 권력을 잡습니다. 즉 이성계는 고려의 신하였는데요.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거의 1인자가 됐어요. 아직 왕은 아니에요. 아직 왕은 아닙니다. 왕은 있어요. 그런데 왕이 힘이 없어요. 이성계가 마음대로 왕도 막 바꿔요. 그래서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성계는 싸움을 잘한다 그랬어요. 싸움을 잘한다 그랬는데 그 옆에 머리 좋은 똑똑한 신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 부르느냐? 조금 어려워요. 신진, 새롭게 진출한 4대부. 유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신진 4대부 대표적인 사람 정몽주, 정도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이 정몽주, 정도전들 비롯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서 보좌를 했는데요. 그들이 이제 무슨 개혁을 펼치기 시작하냐면 토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토지 개혁을 무슨 법이라 그럴까요? 세 글자! 바로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빨간배 친구들 중에 한자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요즘 만화로 된 한자 책들도 많이 있던데 이 전 있죠. 전. 밭전입니다. 농사 짓는 땅을 얘기를 해요. 자, 과라는 것은 관리 등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전이라는 것은 관리들이 등급에 따라서 농경지를 나누어주는 법이다 해서 과전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 어렵냐? 아니 선생님 그냥 관리들한테 월급 대신 줬구나, 땅을 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원래 농민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땅은 저 신하의 과전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그 신하가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국가에서 받아서 관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생략한 거죠. 너 저기서 나는 거 세금 네가 가져가 월급 대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관리가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죽거나 이러면 다시 국가 소유가 되면서 다른 관리한테 거기 가서 세금 받아서 네 월급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개혁을 이루었다 그랬었죠. 무슨 법? 과전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땅을 엄청 갖고 있던 신하들한테 뺏어가지고요, 다시 재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이야기 나눌 게 바로 뭐냐? 수도를 옮깁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고려시대 때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개경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개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성계가 아직 왕은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나보다는 이성계가 나을 수도 있어. 마음으로는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공양왕이 이성계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거를 양위 혹은 선양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양보하다 할 때 양입니다. 위는 그 자리를 뜻해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양보하다, 이걸 양위라고 합니다. 보통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려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은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계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거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이 고맙습니다 하고 바로 받는 거는 조금 염치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자 결국 마지못해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 나라 이름은 고려입니다. 수도는 개경이에요. 근데 고민해보는 거예요. 우리 나라 이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다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름이 바로
화령이었습니다. 이 화령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역명입니다. 이성계가 태어난 지역이 화령이에요. 지금은 저기 함경도 지역에 있는 그 함흥 이쪽 지역이거든요. 태어난 곳을 나라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생각했던 게 바로 조선입니다. 이 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고조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원래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입니다. 뭔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고자를 붙인 거지 원래 명칭은 조선이에요.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제 조선 이렇게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두고 고민하면서 이제 명나라한테 한번 어떤 게 나아요? 물어봤거든요. 명에서 황제가 조선이 좋은데 그럼 우리 조선으로 하지 해가지고 나라 이름이 조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됐고 나라 이름도 바꿨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수도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어디 좋은지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또 여러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계룡산이었어요. 저기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보다는 좀 다른 데 좋은 데 없어? 했더니 고려시대 때부터 굉장히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곳이 바로 오늘날 서울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한양이라 불렀고요. 조선시대 때는 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를 이제는 수도로 정해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 굉장히 풍수학적으로 말이 좀 어렵나요? 명당입니다, 명당. 여기가 좋아요. 뒤에 산도 있고요. 앞에 물도 흐르고요. 여기가 최고네! 라고 해가지고 서울 지역 한성으로 수도를 옮기는데요. 왕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하는지 아세요? 궁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시대 때 궁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들어본 궁궐 뭐가 있어요? 경복궁, 또 창덕궁, 덕수궁. 자, 조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왕이 사는 곳 궁궐을 짓는데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경복궁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 네,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 경복궁이잖아요. 와, 이름 좋지 않습니까? 네, 요 이름 이런 것들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그 왜 이성계 옆에 머리 똑똑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전이 쫙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 짓고요. 그 다음에 수도 새롭게 옮기는데 여긴 뭐 하고 여긴 뭐 하고 이런 쫙 계획을 다 짜요. 그래서 조선을 설계한 자, 뭐 이런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궁궐을 짓는데 혹시라도 이 궁궐에서 불이 나거나 잘못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있을 곳이 없죠. 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창덕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2개의 궁궐이 보통 왕이 사는 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필요에 있어서 이게 다시 또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경복궁이 다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짓기 전까지는 다 왕은 어디서 살았어요? 창덕궁에서 살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성계는 왕이 됐고요.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했고요.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한성으로 옮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쫙 어느 정도 설계했던 사람, 조선의 설계자 누구라고요? 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딱 믿는 사람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도전한테도 그래, 너한테 맡기마, 잘해봐. 그래서 정도전이 마음껏 팍 재능을 펼치죠. 근데 정도전이 생각했었던 가장 이상적인 나라는 뭐였냐면요,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핏줄, 아들의 아들의 아들, 그 가문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하리란 보장 없죠. 다 훌륭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나라를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바로 가장 훌륭한 신하들이 이끌어야 된다. 정도전 나 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두 글자로 뭐라 부를까요?
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펼칩시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교적인 모습을 갖춘 조선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성계도 어느 정도 많이 동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때요? 1392년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을 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 왕으로 이성계, 이제 이씨들이 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앞으로도 유명한 왕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왕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정도전과 이성계가 생각했던 대로 그 나라가 쭉 운영이 되어 갈 것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 그 뒷 이야기들을 여러 왕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죠? 다음 시간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왕을 했으니 두 번째 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왕은 조금 뭐랄까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너무 짧게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왕으로 바로 슉슉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성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왕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알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그 왕을 이제 기다리면서 다음 왕 한번 수업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여 정리하시고 스티커 딱딱 붙이시고 그리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